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검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검은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유나 강압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공무원이 자필 메모에 따르면 특검 조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면 이렇게 장시간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숨진 공무원이 죽음을 앞두고 없는 일을 지어냈다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숨진 공무원이 당시 개발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당시 군수였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자필 메모에 김성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고 한다고 썼습니다. 김 의원이나 김 여사가 이 의혹에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이 관련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은 그간 별건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1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였습니다. 특검법에 수사 중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단 별건 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압박하는 검찰의 악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다 강압수사 의혹까지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지난 정권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가동시킨 특검이 검찰의 악습을 그대로 반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압수사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안 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 제3의 기관에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을 나왔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한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직전인 지난 4월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느냐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친여 유튜브가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유튜브 측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열더니 이번엔 국감장에서 대법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물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답을 요구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도 고민했지만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감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대신 답변에 나선 법원 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 분립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저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건 사법부가 자신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법원은 최근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은 지기현 판사 교체도 요구했는데 법원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장도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당이 법원과 대법원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와 기본적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친여 성향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공격은 이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했는데 백경정이 기존 팀에는 안 가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백경정은 지금 수사팀은 내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했다며 수사 인력을 지원해주면 새로운 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 공식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자신이 규정하고 자신을 위한 새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정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백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시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인천세관 공무원이 검역과 세관 통과에 편의를 봐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 등이 개입했다는 근거는 나온 것이 없지만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선 이상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에 속했던 경찰들은 세관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마약 조직원의 진술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세청은 경찰이 지목한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에 출입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백경정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갑자기 지난 12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그 이유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건너뛰고 수사팀에 직접 특정 사건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관 인사까지 지시하는 건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한 것이라는 백경정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후 내란 방조 혐의로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과 박 전 장관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다 지켜본 것처럼 치밀한 준비 없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습니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 방조와 공모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느낄 국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검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애초 김 사령관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보고 이를 외환유치죄로 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과 공모해야 적용할 수 있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엉뚱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전모가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출범시키고 수사기한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특검 상황도 비슷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금까지 1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김여사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의 악습인 별건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병특검은 김장환, 이영훈 목사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고 해도 어떻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에게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수사 방식을 동원합니까? 인권유린입니다. 지금 3대 특검엔 검사 114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수사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총 50명 더 늘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수사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합니다. 특검 수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한 지난 12일 이후 기존 수사를 지휘해왔던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백경정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백경정은 임 검사장을 향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말했고 검경 합동 수사팀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 검사장은 합수 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며 백경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협력해서 수사를 했더니 수사는 뒷전이고 권한을 두고 싸움이 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느닷없는 백경정 수사팀 파견 지시도 납득할 수 없지만 이후 백경정이 보인 언행도 상식과 어긋납니다. 백경정은 16일 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합수팀에 대해 다시 불법단체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백경정은 검찰은 수사 외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았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백경정은 유튜브에 나와선 임 검사장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 검찰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이문정의 입개혁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의로운 척하더니 이문정도 결국 검사였다 같은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2달 뒤에는 이문정을 부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뒤 그에게 외압수사 지휘를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경정이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면서 공개 반발하자 대통령이 직접 백경정의 수사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인 이문정 검사장의 윤석열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경정까지 투입하며 개딸들의 박수를 받는 드림팀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수사팀 구성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공개 충돌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이문정 편과 백혜룡 편으로 갈려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는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고 책임지는 거다,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위법 논란에도 백경정을 지목해 직접 수사팀 파견까지 지시했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다음 날에도 개딸들의 박수를 받던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경의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 같습니다.